13일간의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정당들도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총선 승리의 결의를 다지며 표심 잡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모두 4명의 출사표를 던진 전주시 갑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가 오늘 예정된 김재부안 후보자 토론회 직전에 불참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난폭과 보복 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13일간의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전주시 의뢰 첫 유세 현장을 송창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똑같은 색깔의 옷을 맞춰 입은 운동원들이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쉼없이 손을 흔들고 허리 숙여 인사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부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경쟁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야당 독주를 막고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가족과 함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당선시켜준다면 이 찌긋찌긋한 지역 장벽, 지역 갈등 극복하고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무너진 서민의 삶과 희망을 지켜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의 형제 최형재는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요구를 담아서 집행하고 또 시민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는 소외된 전북의 몫을 반드시 챙겨 도민의 실추된 자존심을 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의 힘이 있습니다. 이제 재선의 힘과 초선의 힘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재선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소속 성치두 후보는 전주를 호남 최고의 교육문화특구로 만들겠다며 표밭을 누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입니다. 20대 국회 입성을 위한 후보들의 양보 없는 유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각 정당들도 공식 선거전 첫날을 맞아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후보들에게 운동화를 나눠주며 더 열심히 뛰라고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독주가 이어졌지만 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없었다며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을 뽑아주면 국가 예산 확보가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진정한 가명 앞에서 전북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님들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도민들의 지갑을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권 분열을 가져온 국민의당을 꼭 심판해달라며 전북에서 더민주의 경쟁 상대로 떠오른 국민의당을 견제했습니다.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군소정당이 만들어져서 야권표를 전국적으로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와 통합 농민혁명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 빈부격차와 뿌리 깊은 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통합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의 역전의 용사들이 같이 모여서 호남 정치를 보완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이렇게 나왔고 정의당은 총선 출정식을 다음 주 화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각 정당은 총선 승리의 결의를 다지며 표심 잡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두 4명이 나선 전주시갑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전 후보는 지난 2009년 전주 덕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지 7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핵심 공약은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금융타운 조성, 전통 문화수도 조성, 전주교도소 이전 등입니다.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기필코 당선해서 우리 중앙에 예산도 따오고 또 정책도 따와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재선에 도전합니다. 김 후보는 더 많은 예산, 더 나은 정책, 더 강한 정치를 위해 재선에 나섰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전라 감영 복원 본격 추진, 음식 관광 창조타운 조성, 국가 균형 발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4년 활동 기간 속에서 전라북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경험을 되살려서 보다 많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사선의 지방의원을 지냈습니다. 김 후보는 지방 정치로 단련된 관록으로 빼앗긴 지방의 몫을 되찾는데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화, 새만금 신공항 신설, 지역 청년 인재 채용 쿼터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소위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소속 유정근 후보는 14년 만에 정계에 돌아왔습니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전주의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국제 역사 테마파크 유치, 전주권 공항 건설, KTX 서전주 역사 신설 등입니다. 정치권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해 있고 경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인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미륵이라마 저라도 나서서 경제를 살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전주시 갑은 비슷한 정치적 길을 걸어온 더민주 김윤덕 후보와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 간의 경쟁이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와 무소속 유정근 후보의 득표율도 관심거리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선거에 있어 TV 토론회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가 두 차례나 JTB 생방송 토론회에 갑자기 불참을 통보하면서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유권자 무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JTB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생방송으로 100분간 김제부안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는 서약서까지 쓰고도 생방송 1시간 반 전에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고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근 지역 신문사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종회 후보는 지난 28일 오후에 예정된 JTB 생방송 토론회도 당내 현안을 이유로 당일 아침에서야 불참을 통보해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발길을 돌린 김춘진 강상구 후보는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김종회 후보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후보가 어느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인물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새 정치인지. 토론회에 연이어 불참하는 후보가 과연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까지 나옵니다. TV 토론 하나도 제대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후보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의 잇따른 TV 토론회 불참을 두고 유권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 대표적 방직업체인 전방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방은 지난 2013년 650억 원을 들여 익산 제3산업단지에 세운 제1공장의 철수와 2, 3공장의 추가 투자 계획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방이 2천억 원을 투입하는 공장 투자 계획이 마무리되면 1,2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철수를 검토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나노 섬유 소재 전문기업 나노포라와 건설용 무기 결합제를 생산하는 지하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고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난폭, 보복 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전북지방경찰청의 난폭, 보복 운전 단속에 80명에 가까운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는 차량 옆으로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뛰어들고는 차를 급히 세웁니다. 결국 두 차량이 부딪히면서 뒤따르던 화물차까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게 보복 운전의 이유입니다. 진로 변경을 막았다며 아예 도로 한가운데 상대 차량을 세우고 역설과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난폭과 보복 운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부터 난폭과 보복 운전을 단속한 결과 76명이 적발됐습니다. 35명은 형사 입건하고 41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부분 난폭 운전을 하자 보복 운전으로 맞대응한 운전자들입니다. 단속을 해본 결과 저희는 좀 남자 운전자가 난폭 운전, 보복 운전자가 많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또 차량도 특정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까지 골고루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난폭과 보복 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홈에서 제주와 4월 첫 경기를 갖습니다. 전북에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스포츠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2주간의 휴식기를 마친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홈에서 제주와 맞붙습니다. 이달에만 베트남과 일본 등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포함해 8경기를 갖는 만큼 첫 경기가 중요합니다. 최근 전북에서 이근호와 문상윤을 영입한 제주의 경기력도 관심거리입니다. 이제 또 적이 되었으니까 서로가 더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이겠지만 우리는 또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승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북에서 대규모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전주에서는 8년 만에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가 개막해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과 훌륭한 선수들이 다 참가하는 이 큰 대회라고. 순창에서는 춘계 전국대학 유도대회가 막을 올렸고 이번 주말부터는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9일 동안 이어집니다. 하이트진로 역도팀이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선전했습니다. 실업 1년차인 김소희가 3관왕에 오르는 등 금메달 6개를 비롯해 은 2, 동 1개를 따냈습니다. 삼양사 여자 사이클팀과 전북 제1고 핸드볼팀은 잇따라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삼양사는 대통령기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고 전북 제1고는 협회장배 우승으로 지난해부터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오늘 출범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게임과 가상현실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함께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한국소리창조 클러스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전주푸드 공급 등 서울시와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주시는 서울시와 건강 먹거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전주푸드 직판장을 서울에 설치하고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 관광과 청년, 사회적 경제 정책 등에서 상호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JTB 전주 방송은 오늘 전주 르윈호텔에서 제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태곤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김태곤 대표이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 MBC 사장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JTBC 전주방송 대표이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극동대 언론홍보학과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김태곤 대표이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오는 5월 9일 또는 4월에 열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일자를 전후해 공식 직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전북애향장학재단이 오늘 애향장학생으로 선발한 학생 50명에게 장학증서를 줬습니다.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은 올해 400만 원씩의 장학금을 받게 되며 비학점 이상을 유지하면 4년 동안 1,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1981년에 설립된 전북애향장학재단은 지금까지 2,48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으로 4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중앙도서관 이전 6주년을 맞아 필독 도서와 학교 추천 도서를 한자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JJ 권장도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또 모바일 고도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출입하고 열람실 좌석 배정과 도서 대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